사건이 발생한 건 4년 전인 2019년입니다. 엄마인 필라나 홈즈는 지난 4살 난 딸 올리비아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어린 이용 세트를 사기 위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습니다. 치킨 너겟 6조각이 든 어린이용 해피밀 세트를 시킨 홈즈는 음식을 직원에게 받은 뒤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줬는데 갓 튀겨나온 치킨 너겟이 딸의 허벅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너겟이 올리비아의 다리와 카시트 사이에 끼면서 올리비아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는 엄마가 차를 세우고 처리할 때까지 약 2분간 뜨거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올리비아는 2도 화상을 입고 다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올리비아 부모는 치킨 너겟은 터무니없이 뜨거웠고 이 때문에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아이는 2도 화상을 입었고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섭씨 90도가 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너겟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울 수 있다는 주의를 하지 않았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이 미비한 점을 들어 맥도날드를 고소하고 1,500만 달러, 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반박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감염을 막기 위해 식품안전규칙에 따라 맥너겟을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에서 음식이 손님에게 건네진 이후에는 발생한 일에 대해 맥도날드가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소녀 가족의 변호인단이 화상사진과 함께 소녀가 다친 뒤 비명을 지르는 음성 파일도 공유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소녀의 화상은 3주 만에 치유됐고 그때 소녀의 고통이 끝났으니 15만 6천 달러 보상금을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녀가 여전히 맥도날드에 가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치킨 너겟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에게 화상의 책임은 없지만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안전한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맥도날드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배심은 맥도날드 측이 홈즈 가족에게 8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올리비아의 부모는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크게 줄었지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결코 인정되기 어려운 배상 액수이지만 배심원들이 재판에 관여를 많이 하는 미국 법원에서는 8살 어린아이가 겪게 될 위자료 금액을 매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캐나다의 한 여성이 뜨거운 음료 때문에 4억 8천만 원 손배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커피 체인점 팀 홀튼을 매장에서 홍차를 구입한 70대 여성이 뜨거운 열로 일회용 컵이 홍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그러져 뜨거운 음료가 쏟아지는 바람에 복부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랜싱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3주 이상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랜싱은 피부 과민 반응 치료를 계속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체중 변화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영구적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전히 두렵고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랜싱은 캐나다 커피 도넛 업체 팀 호튼스에 50만 캐나다 달러, 약 4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랜싱은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팀 호튼스의 업체들은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휴대전화의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면서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음료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 2월에 있었던 맥도날드 스텔라 리벅 소송이 있습니다. 당시 79세였던 리벅 씨는 손자가 운전하는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맥도날드 체인점의 드라이버스루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손자의 차에 컵홀더가 없었던 탓에 리벅 씨는 자신의 무릎 사이에 커피컵을 끼우고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컵 뚜껑을 열다가 자신의 무릎에 커피를 쏟아 무릎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리벅 씨는 8일간 입원하며 피부 이식 등 수술을 받았고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9kg 정도 빠지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부분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벅 씨 측은 당시 커피물의 온도가 82도에서 88도로 정상에 비해 훨씬 뜨거웠으나 맥도날드가 리벅 씨에게 적절한 주의를 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286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배상 금액을 감면해 최종적으로 $64만 달러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공식적인 배상과는 별도로 리벅 씨와 비공개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PL 즉 생산자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소송이 됐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무료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한 스타벅스 체인점에서 무료 커피를 받았으나 뚜껑이 닫히지 않아 무릎에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크론병기 재발해 장 일부를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대 $7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배심원들은 경찰관의 장 제거 수술과 화상 사건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경찰이 병원을 찾기 전에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2시간 이상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스타벅스 변호인 측의 설명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고 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